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6일이고요. 현재 오후 5시 37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시끌 자수서 13번째 동영상이고요. 시끌 커널 총정리 1입니다. 제가 이 스크립트를 동영상 아래에 올려놓을 건데요. 이번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14번 에피소드 오픈GL 중간 결산 1 정확한 스케일링 GL 오토 GL 폴리건 모드 3D 스피어 100 베이스 컬링 구자 표계 이 동영상을요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14번 동영상에서 제가 이 굴을 계산하고요 오픈GL로 뿌리는데 이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픈GL을 배우든 쿠다를 배우든 뭘 배우든 간에 오픈GL이니 쿠다니 이런 거는 툴일 뿐이고요. 도구이고 실제로 여러분이 뭔가 해보려면 이런 거를 계산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계산할 수 없으면 이런 도구를 배우더라도 크게 쓸모가 없죠. 더보기를 누르고요. 소스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이전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하고요.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027 시끌 커널즈 폴더 이름을 바꾸고요.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고요.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요. 솔루션 익스플로러에서 이 GL 앱을 드래그해서 아카이브 폴더에 붙여넣고요. GL 앱을 열고요. GL 뷰포트를 열고요. 이제 이거는 닫고요. 이 상태에서 Ctrl F5를 눌러서 실행되는지 테스트 해봅니다. 이렇게 실행되어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이거를 닫고요. GL 뷰포트 여기에서요. 아래로 내려가면 init 함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필요 없고요. 여기서도 데이터를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GPU 셀렉트인데요. 디버그 모드 상태입니다. Ctrl F5번을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이 되었고요. 닫습니다. 일단 시끌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데요. 시끌에 대해서 복습하기 전에 쿠다 룰을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쿠다 룰 넘버 1은요. 그리드, 딤, 블럭, 딤, 블럭 개수, 스레드 개수, 블럭 인덱스, 스레드 인덱스.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하고요. 시끌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커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라는 걸 외우셔야 하고요. 첫 번째가요, 베이직 커널이 있고요. 두 번째가요, ND 레인지 커널이 있고요. 세 번째가 하이어라키컬 커널이 있습니다. 좀 길게 말하면요, 베이직, 데이터, 패러렐, 커널즈가 있고요. explicit, ND, range, parallel, 커널즈가 있고요. hierarchical, parallel, 커널즈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임스 라인더스가 만든 이름입니다. 베이직 커널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게요.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ID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parallel 4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물론 range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ND range는요, ND item을 알아야 하고요. 물론 ID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요. ND range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parallel 4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hierarchical 패널에서는요, H item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range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parallel for work group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parallel for work item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고요. 이 이름을 외워두고 여기 item, nd item, h item, parallel for, nd range, 여기에 nd range도 알아야 하고요. parallel for work group, parallel for work item, 이런 걸 알아두시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요. 여기 한 가지 빠졌는데요. parallel for work group에서 그룹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또 ND range에서 한 가지 함정이 있고요. hierarchical parallel kernel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주로 1차원 Basic Data Parallel Kernels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앞으로는 2차원, 다차원 커널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에 제가 링크를 붙여 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벡터 B가요, std array로 되어 있고 n 세타 곱하기 np, 이거를 영어에서는 phi로 발음하는데 그리스어로는 이걸 p로 발음하더라고요. n 세타 곱하기 np, 2차원 배열을 1차원 std array로 나타낸 것 뿐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range가 1차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이템 개수가 n 세타 곱하기 n 파이, 즉 1차원 배열로 여기에 보면 커널 속에서요 2차원으로 계산합니다. 이거를 직접 2차원으로 계산합니다. 붙여놓고요. 컴퓨터 스피어 베이직 2D 2차원으로 계산하겠다는 거고요. 2D 1입니다. 함수 이름이요. 여기에서 이거를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거는 disable 하고요. 이 함수를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이거를 2차원으로 바꾸는데요. 이거는 코멘트니까 지워버리고요. 이거는 그대로 두고요. 이거를 2차원으로 바꾸는데 잘 보세요. 2로 바꿨고요. 이게 2차원입니다. 이거는 필요 없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V 버퍼는요, 이 V는 std array고요. 구문적으로는 1차원이고 의미적으로는 2차원입니다. 시클 버퍼, V 버퍼는요, 구문적으로 1차원이고요. 의미적으로 2차원입니다. 그리고 range가 2차원이고요. n 세타, np 이렇게 지정되었고요. 여기에서 이거를 2차원으로 바꾸는데요. id를 2차원으로 바꾸는데 이제 이게 필요 없고요. 컨트롤 K, 컨트롤 C 하고요. 붙여놓고 이거를 0, 1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요, 이걸 2차원으로 해도 되고요, 1차원으로 그대로 해도 됩니다. 이 상태로 실행을 해봅니다. 컨트롤 F5. 실패했는데요, 이 오퍼레이터에서 166에서 실패했네요. 여기서 실패했네요. 그러면 이거를 K, I, V는 액세서입니다. 액세서. 우리가 여기 id를 2차원으로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이거를 disable 하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5. 빌드가 되었는데 올바르게 실행이 되지가 않네요. 한 번 더 빌드 했거든요. 그러면요, 이거를 릴리즈로 바꾸고요. 릴리즈로 바꿨고요. 이게 GPU 셀렉트에서 릴리즈로 선택했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봅니다. 올바르게 작동하고요. 신기한 거는 이게 GPU 셀렉트일 때요, 릴리즈일 때는 빌드가 되고 제대로 작동하는데 디버그일 때는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디버그일 때는 CPU로 바꾸면요,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올바르게 작동하죠. 이거를 다시 GPU로 바꾸고요, 이거를 릴리스로 변경하겠습니다. 이거 올바른 구문 맞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하는데요, 차이가 뭐가 있는지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붙여 넣고요. 이번에는 이걸 2로 바꾸고요. 2로 바꾸고 이거를 아이템으로 바꾸고요. 이거를 ITM. ITM은 아이템이란 뜻입니다. 아니면 이걸 그냥 아이템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아이템을요, 여기에 이렇게 붙여 넣어도요, 이렇게 붙여 넣어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실행해 보는데요, 이거를 복사했어요. 붙여 넣고 이거는 디세이블 하고요, 2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이템을 사용하는데요, IDX 대신에 아이템을 사용하는데 아이템 속에는요, I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uto IDX 이렇게 했어요. 아이템에서 get ID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아이템을 리턴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게 ID를 리턴한다. 이거 타입이 뭐냐 그러면요, 팝업 창을 잘 보세요. ID2잖아요. 이 아이템 속에는요, 이 ID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버로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이템이 더 강력한 겁니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F5 제대로 작동하죠. 그 다음에요, 이걸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 넣고요. 이번에는 이게 3입니다. 3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버퍼도 2차원으로 바꿉니다. 여기에 보면요, std array가 타입 V인데요, V를 2차원으로 바꾸려면요, 여기다가 타입을 제공해야 되고요. 타입이 이 타입 T고요. 2차원입니다. 2차원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데이터 포인터를 뽑아내고요. V의 포인터를 뽑아내고 이거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게 range입니다. range. 이거를 여기다가 제공하면 되고요. n 아이템은 이겁니다. n 세타 n 파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를 날리고 여기다가 n 세타 n 파이 이렇게 해도 동일합니다. 이 신텍스와 이 신텍스는 동일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이 아이템을 그대로 보내도 됩니다. 이게 3입니다. 3.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이거를 디세이블 하고요, 이거를 3으로 놓습니다. 이게 안 맞으면
이게 작동 안 하면요 또 수정하면 됩니다. 컨트롤 F5 올바르게 작동하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디세이블 하고요. 여기서 아이템 0, 아이템 1을 K, I로 뽑아냈잖아요. 이거를 K, I 2차원 배열처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컨트롤 F5 제가 다양한 신텍스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지금까지요 베이직 데이터 패러럴 커널에 대해서 배운 거고요. 우리가 아이템과 아이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SQL 아이템 속에는 SQL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쓸 때는요 베이직 데이터 패러럴 커널입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실험을 했는데요. 그렇게 실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SQL 액세서의 타입은 SQL 버퍼의 타입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책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거 책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SQL 액세서의 타입은 SQL 버퍼의 타입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책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 책에서 클래스 아이템을 찾아보면요. 여기에 클래스가 나와 있는데 4장이네요. 여기에 보면 클래스 아이템이 정의되어 있어요. 보면 get id 이거 우리가 테스트 해봤고요. get id 이것도 테스트 해볼 수 있고요. 오퍼레이터도 정의되어 있고 get range 이런 것도 있고요. get offset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get linear id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 설명 많이 안 돼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코드를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아이템을 이용해서 get id를 사용해 봤는데요. 이거는 이 설명서에 보면 get id를 리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팝업 창을 보면요. SQL ID2로 되어 있잖아요. 왜 2냐 그러면 이게 2차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를요 disable 해놓고 이거를 다시 enable 하고요. basic 2D2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basic 2D2에서요 여기 SQL 버퍼 VBF가 있잖아요. 이거는 V는 보면요 이 V는 std array 1차원 array거든요. 1차원이에요. 1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사용한 거거든요. 이거 1차원 array index잖아요. 이거를 다시 빌드 해보면요. 지금 이 함수를 실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바르게 실행되잖아요. 지금 아이템은 2차원이고 V는 여기에 V는요. 이 V는 액세서입니다. V의 타입, 액세서 V의 타입은요. V버퍼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다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 아이템이 2차원이잖아요. 이 아이템을 여기다 넣고요. 이거는 2차원이기 때문에 직접 여기다 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V는 액세서고요. 액세서는 버퍼의 타입에 의해 결정되는데 우리가 V버퍼를 만들 때 1차원 std array를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템에서요. get linear id 2차원을 1차원으로 id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정확하게 실행되거든요. 지금 금방 테스트 해본 게 아이템에 get linear id를 실험해 본 거거든요. 이 아이템 클래스에 get linear id 이거를 실험해 본 겁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이 아이템을 이용하면요. 이 n 세타의 값과 np 이 값을 뽑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다가요. SQL
스트림하고요. 스트림하고 1024 곱하기 8 이거는 전체 총 버퍼 크기고요. 1024 이거는 한 줄당 최대 캐릭터 수 버퍼고요. 그 다음에 시클 핸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h는 여기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요. 이 커널 속에서요. stream 이렇게 하고요. range 이렇게 하고요. 아이템의 get range 여기서요. 0 아이템의 get range 1 이렇게 해서 range를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n 세타 값과 n phi 값을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거든요. Ctrl F5 여기서 보면요. 20, 40으로 나오잖아요. 이 20, 40 값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호출할 때요. n 세타 값이 20이고요. n p 값이 2 곱하기 n 세타니까 40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n 아이템을 지정할 때 n 세타 값이 20이고요. n p 값이 40입니다. 이 값을 이 아이템을 이용해서요. get range로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스 코드를 읽으셔야 합니다. 자세히 열심히. 이거를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처음 읽었을 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서요.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버퍼가요. 1차원이고요. 1차원이고 그래서 액세서 v, v의 값을 여기서 액세스 할 때요. v의 값을 액세스 할 때 1차원 배열의 인덱스 값을 이렇게 지정하거나 또는 이렇게 지정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v 버퍼를 지정할 때요. 2차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타입은 t고 차원은 2 이렇게 v 버퍼를 지정할 때 2차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액세스 할 때 이렇게 2차원으로 액세스 할 수 있고요. n 아이템을 바로 보내면 당근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편의로 이게 n 아이템이 2차원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오퍼레이터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n 아이템에 이 오퍼레이터가 정의되어 있고요. 이 오퍼레이터는요. 이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는요. 여기에서는 이 오퍼레이터는 이 액세서의 오퍼레이터입니다.